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6회입니다. 여섯 번째. 자, 화면을 공유합니다. 60쪽에 딱 펴서 준비하고 있으세요. 자, 우리는 4학년 국어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미 다 한 걸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선생님이 두 번째 찍는 거거든. 어저께 찍었는데 소리를 안 켜놓고 찍은 거야.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 속 안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인물은 그 주인공들이나 주변 사람들, 사람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사물들, 등장하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사건은 일어나는 일이고 배경은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적인 배경이 있고 장소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배경에 대해서 배경이 빠졌죠. 그리고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적 배경이 있고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2번에서는요. 자, 인물의 성격은 혀를 뭐 미안하다 말 안 하고 혀를 쏙 내밀고 도망갔죠. 장난스러운 성격. 자, 3번에는 이야기를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꾸는 건 안 돼요. 이야기를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는데 뭐 등장인물 이름까지 바꿀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인물의 행동 변화 살펴보고 차례를 살펴보고 달라질 이야기를 예측해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뜻풀이가 바른 거, 사건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맞아요. 얘는 자, 시간과 장소는 배경이죠. 이가 배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 이게 인물이죠. 그래서 인물과 배경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자, 2번에서 보니까 문장을 완성해보면 나는 아침마다 10분씩 독서를 할 작정이다, 계획이다, 마음을 결정한 거죠. 자, 2번 의사의 자격 없이 환자를 진료해서는 안 된다. 자격, 신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신분이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3번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혼이 나서 억울하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억울한 거. 4번 강아지가 내 표정을 보며 이해가 안 간 듯이 갸웃하였다. 이해가 안 간 듯이 뭔가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는 걸 갸웃갸웃하는 거죠. 자, 3번에 심통은 나쁜 마음이에요. 4번에는 선선하다, 시원한 거, 다름질치다, 뛰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덥다, 후텁지근하다. 이거는 약간 더운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키우다, 가꾸다.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 거 비슷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벌써 문제에서 파악이 되었고. 자, 사라 버스를 타다. 여기에서 내용 지문에서 거의 다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구분된 뒷자리에 앉았어요.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운전사 옆자리에 앉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느 날 아침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끝부분에 또 가볼게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지? 자, 이 내용 보니까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꽤 멀긴 멀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멀긴 멀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라 막 이렇게 걸어가라 막 이랬었는데 당당하게 문 닫으세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앞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딱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당당하죠.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운전사가 사라를 옆자리에 앉게 한 건 아니죠. 3번은 아니었습니다. 자, 2번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글, 나 부분에서는 어느 날 아침,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3번. 가에서 이어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자, 이야기를 이어주는 거. 문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4번에서 알 수 있는 사라의 성격은 당당하고 용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봤을 때 너희 같은 사람들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 참 어른인데도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5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여기는 뭐냐면은 흑인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었어요. 사라가 이 법을 어겼죠.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공평하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동안 그럼 경찰관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당연히 경찰서였겠죠. 경찰서로 향했다고 하고 경찰관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흑인을 말합니다. 너희 같은 사람, 흑인을 말합니다. 6번, 사라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이 법을 어겼죠. 자, 7번의 공간적 배경이 경찰서였고 8번에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를 보러 왔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사라를 데려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용감한 행동을 보러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공간적 배경은 사라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생님도 꽤 말이 빠르죠? 그래서 이게 더 빠르게 설정을 하면 굉장히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한테 화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라를 위로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튿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이죠. 잘못된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 법이 너무나 차별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좀 맞서고 싶어서 뭐 데모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9번에서 보니까 사라에게 화나지 않았다. 사라는 특별하다. 어머니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바에서 보니까는 사라도 나오고 사라 어머니 또 어떤 소년과 기자까지 나왔습니다. 등장인물들이죠. 시간적 배경은 그 다음날 아침, 이튿날 아침이었고 공간적 배경은 버스 정류장 앞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지 않기로 딱 결정을 했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라의 뒤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갔을까요? 잘못된 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위에 내용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자, 그날은 어떤 흑인도 자, 한 명만 그런 게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자 이제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 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흑인들이 이제 버스비를 내고 타긴 탔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내 법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그런 차별적인 법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 사라 때문에 자, 생긴 결과 사람들이 법을 바꾸었다. 자, 14번에는 3번.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자격을 말합니다. 15번부터 보면은 버스 안에서 사라가 앞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갔죠. 공간을 따라서 가면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어요. 그리고 사라의 방에서는 엄마가 위로하셨고 다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이제 타지 않기로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마침내 법이 바뀌어서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합법적으로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잃은 옷.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가에서 보면 여기의 장소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옷감이 여기 처음에 옷감이라는 그 헝겊 조각들 옷감이 주인공이에요. 사물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옷감이 되게 좋은 옷감이 있었는데 이 옷감이 세모시 옷감이었는데 자기는 어떤 기품 있는 여인의 옷이 될 거다. 아니면 고운 신부의 옷이 될 거다.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는 옷감을 파는 집이었겠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할아버지 손에 팔려 나갔어. 그리고 이제 소중하게 품고 가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한복 만드는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옷감을 한복 같은 경우는 좋은 한복집은 이렇게 옷감을 따로 사고 바로 한복 만드는 집에 맡깁니다. 굉장히 그 옷감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옷감을 따로 사고 한복 만드는 집에다가 맡겨서 옷을 디자인을 고르면 그 디자인대로 치수를 딱 재서 맞는 옷을 딱 만들어줘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맞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한복 만드는 집으로 바뀌었고요. 누구의 옷이 됐냐면 쭉 내용이 보면은 107세 되는 노인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산 가족이어서 북한에 계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옷이 된 거였어요. 왜 속상해했냐면 이제 나는 옷감인데 나라는 주인공이 기품 있는 여인네 아니면 고운 신부의 옷이 될 거다.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었어. 그런 기대를 가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할아버지에게 팔려서 한복 만드는 집에 맡겨진 거죠. 자, 이게 딱 한쪽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자, 우진이는 정말 멋져라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주인공인 아이가 우진이를 좀 좋아해. 우진이 성격이 어떻길래? 근데 유나랑 공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진이가 유나 보고 막 칭찬을 해줬어. 그랬더니 유나가 막 웃었어. 그랬더니 막 얄미워했어. 내가 우진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우진이가 다른 여자친구를 칭찬하면 좀 셈이 나겠죠. 셈이 많아요. 나는 셈이 많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셈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이를 했냐면 공기놀이를 했어요. 셈이 많다. 아니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진이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건 유나잖아요. 유나랑 같이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공기놀이를 했을 때 처음에 자기가 훨씬 잘했는데 우진이가 칭찬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유나가 잘해. 자, 그래서 셈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심통이 났다. 심통은 심술입니다. 뭔가 마음이 마땅치 않아. 나쁜 마음이야. 자, 그리고서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진이를 보고 멋지다고 하는 걸까요? 자, 근데 이제 김창훈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굉장히 장난스럽고 배려심이 없고 막 그러죠? 그 아이가 이제 쳐가지고 굴러버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유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기아를 잡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한 거야.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공기알 주인이 나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간 그 공기알이 걱정이 된 거야. 못 찾으면 어떡하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창훈이는 목소리에는 놀랐긴 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혀를 쏙 내밀고 어머나 장난스럽고 배려심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은 나는 유나 입에서 벌레라는 말이 벌레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뺐어요. 그러면은 이 애가 아까 전에 셈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벌레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손을 뺀 거 보니까 겁도 많구나. 소심하다. 겁이 많다. 이런 성격을 행동을 보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사물함 밑으로 왜 굴러 들어갔어요? 창훈이가 뛰다가 유나와 부딪혔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소리친 까닭이 뭐냐? 유나는 공기알 못 잡은 게 억울했고 나는 공기알이 밑으로 들어간 게 자기 거니까 그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창훈이의 행동이 사과 안 하고 막 장난스럽게 한 거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장난스럽고 배려심이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 나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 왜 그래요? 벌레라고 말을 하자마자 무서워서 손을 뺐다. 이런 무서워하고 막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우진이가 와서 꺼냈어. 근데 그 안에 나비 핀도 하나 있었던 거야. 자, 이 핀을 보고 너 가질래? 그랬어. 다정다감하다.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먼지 묻었으니까 더러워. 근데 이 배려심이 좀 없었네, 유나는. 그래서 우진이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그래, 더러울 거야. 이랬어요. 자, 우진이의 목소리에 좀 면박을 줬기 때문에 기분이 좀 어땠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도 유나를 한 대 콩 지어박아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우진이를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나비핀을 줬으면 받았을 텐데 유나한테 나비핀을 준 거야. 아우 샘나라. 그리고 그거를 막 더럽다고 면박 주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더 얄밉고 화가 나고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콩 쥐어박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우진이는 부끄러운 마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창훈이가 또 확 밀었어. 요번에는 진짜 밀친 거죠. 그래, 넘어질 뻔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진이가 멋있어. 어머나 멋있어라. 왜 멋있는지 알겠다. 그래서 좋아했구나. 너 왜 자꾸 여자애들 괴롭혀? 아까 일도 지금 일도 사과해? 이렇게 사과하라고 이러면서 의로운 성격입니다. 이런 건 사과해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는 건요. 굉장히 멋있는 행동이에요. 자, 아주 멋있습니다. 경찰 아저씨 하면 됩니다. 경찰관 하세요. 자, 28번. 다정한 목소리로 너 가실래? 이렇게 말했겠죠. 유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진이가. 근데 왜 이렇게 나라는 애가 유나를 콩 쥐어받고 싶었냐? 우진이의 성의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그렇게 핀을 줬는데 더럽다고 말했던 유나가 얄미워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0번에 알맞은 낱말은 부끄러운 마음이 묻어나고 있었다. 말투에서.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진이가 의롭죠. 우진이의 성격은 의롭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니은에서 니은이 뭐니? 여기서 더러워. 그 피는 어떻게 쓰냐? 친절한 성격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창훈이가 또 밀쳤어. 예, 뭐 사과를 잘하고 뭐 예의 바르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채점을 잘 하시고 선생님한테 검사 딱딱 받고 예쁜 글씨체로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쓰면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